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평택시 진정 국면에 들었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로 또 한 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공재광 평택시장과 함께 메르스로 인한 지역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공재광입니다. 예. 자, 그간 메르스 사태로 연일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간 고생이 많으셨고요. 일단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현재 분위기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발원지가 돼서 지난 지가 오늘로서 35일째가 됩니다. 예.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35일째지만 모두가 힘들고 고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확진자나 또 격리자, 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 다음에 가족, 특히 어린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겁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주위에 있는 그 식당, 또 영화관 모든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바이러스와 연관시켜서 구매를 자제한다든지 이러한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평택 현안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평택시 메르스 발생되고 나서 2,963명을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총 현재 50명, 그 중에서 자택관리자가 19명, 병원의 확진자입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분이 8분,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굿모닝 병원에서 관리하는 분이 23명인데 예. 이분들은 어제 날짜로 잠복 기간이 끝났지만 해제해도 되는데 완벽한 것을 위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표 밑에를 보시면은 최고 1,050명에서 1,154명 또 점점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지역 사정도 많이 안정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러한 사항은 우리 평택시 우리 보건 담당하는 직원들 1,700 예. 공직자 또 지역 주민들 기관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를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정됐다니 다행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평택은 메르스 첫 진원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당국에서도 얼마 전에 초기 수습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이제 사과는 드렸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현장에서 겪은 저로서는 많은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병원 관계자, 의사협회 관계자,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자가 한 팀이 돼서 TF를 구성해서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크게 확산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평택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매뉴얼도 새로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평택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지역민들도 있고 또 거주민들도 활동을 줄이고 있고 또 외부인들도 예. 출입을 좀 이렇게 꺼리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전통시장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르신이 평택에 거주하는데, 아들 두 분이 한 분은 부산, 한 분은 남양주에 거주하는데, 이제 한번 손자를 보기 위해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분과 또 남양주에 거주하는 아드님께서 지금 평택의 메르스가 많이 어려우니 오시지 말라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어르신한테 아드님 핸드폰까지 제가 알려달래서 한번 전화를 드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평택 이외에 거주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또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고 공기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예산도 지금 뭐 긴급 예산도 편성을 해서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리 농산물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또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농산물 슈퍼오링 뭐 블루베리라든지 예. 아니면은 체리, 뭐 쌀, 슈퍼링 이런 사항이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판매됐던 그 우수한 농산물입니다. 우리 예, 지금 뭐 말씀을 좀 해주셨길래 제가 네. 준비한 걸 좀 올려놨는데, 사실 이 평택에서는 그간 다양한 농산물들을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생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할 시점에 조금 자부심에 좀 상처를 입은 것도 같고요.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농업인들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 땀과 피와 땀을 흘려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우리 평택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구내에서 생산되는 급식으로 활용하는 쌀을 우리 슈퍼오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수원이나 성남 기업체에서도 평택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요새 또 농어촌 일자리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예. 와서 또 자원봉사라든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도라든지 31개 시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자, 슈퍼오닝 상표가 보이면 먼저 집어들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 차원의 시급한 조치 필요해 보이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지금 평택에서는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일단 최우선 행정은 우리 평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추경이 9월 예정이 되었으나 2개월 앞당겨서 7월 1일부터 추경 118억 원을 저희가 긴급하게 메르스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경제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18억 원을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확대를 위해서 40억 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를 위해서 5억 원, 5억 원을 저희가 확대했을 경우에 수혜보는 것은 10배에 해당되는 50억 원을 소상공인들한테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또 택시업계, 또 버스업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현안 사항인 브랜드콜을 이번에 9억 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버스, 택시, 예방 살균 소독기 지원을 위해서 4천만 원, 그 다음에 음식업소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쓰레기 봉투를 사서 평택에 많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병행해서 수저 받침대라든지 세팅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5억 원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택의 전통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종사자만 해도 한 2,500명 되는데, 대형마트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많이 환경이 열악해서 이번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3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평택에서 5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경기도에서 40억, 중앙부처인 중기청에서 40억을 받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에서 준비한 그런 상황들을 함께 보셨는데, 사실 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경기도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그동안 평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왔다 가시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각 부 장관들께서 오셔서 지역의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 지역의 상인들에게 의견 여러 가지로 저는 수렴을 하셨습니다. 네. 심지어 경기지사께서는 5번 정도 경기도에 오셔서 메르스 대책 회의를
진두지휘하면서 평택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특히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를 당초에 2차 보전, 이자 2차 보전에서 뭐 2%라면은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더 내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리를 더욱 뭐 낮춰주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메르스 발생 이후에 이제 현장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고 계신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가격리 대상자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만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원책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그 메르스가 발생되고 나서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그 격리 대상자가 경제 활동이 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 생필품을 예. 우선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 이런 분들을 격리를 시켰을 때 그분들이 슈퍼라든지 마트에 가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1가구당 74,000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품으로는 쌀 10kg, 라면, 그 다음에 휴지, 참치캔, 심지어 뭐 기본적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생필품을 네. 갖다가 1,100여 가구에 긴급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긴급 생계비는 그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도비를 충당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한 600가구 정도의 예. 1인 가구에는 한 40만 원 정도, 3인 가구에는 한 9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지만 이런 걸 확실하게 챙겨서 누락되는 분이 없게 예. 꼼꼼히 챙겨서 생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속속 완치 환자들의 퇴원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평택 내 완치 환자들의 감동 스토리들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다면서요? 예, 얼마 전에 굿모닝 병원에서 두 분이 그 내용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 따님을 잃어버리고 전국을 딸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했던 그 사연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부부가 메르스에 감염이 됐고 자제분이 한 2명이 한 중고등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결혼식을 못 올린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되는 분은 그 인터뷰에서도 저는 뭐 언급이 됐지만 상당히 긍정적이고 예. 또 메르스는 무서운 병이 아니다. 공포심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국민들한테 전해준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7월 5일 날 결혼 예식이 잡혀 있더라고요. 7월 5일 날 결혼을 잡아놓고 부부가 병원에 와서 이제 메르스에 감염이 됐지만 그 남자분께서도 생각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부인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를 볼 때, 야, 그래도 그렇습니다.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르스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을 들어서 제가 7월 5일 날 네. 결혼식 때 꼭 참석을 해서 축하할 예. 계획이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바쁜 현장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마운데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도민 그리고 평택시민 OBS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단한 그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 죄송하면서도 그 어려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6만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평택의 그 뚝심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평택 시민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OBS 시청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 여러분,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우리 생각한 것 같이 바이러스 옮기는 농산물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땀과 그 노력이 대가로 생산된 예. 농산물, 네. 바이러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닝이라는 농산물은 전국적으로 또 많이 그 호평을 받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까지 수출되는 상당히
네. 품질이 우수한 그 농작물입니다. 우리 평택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슈퍼나 대형마트 갔을 때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의 발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